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민경욱 대표입니다. 참 부정선거와 싸우느라고 온몸을 바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해결이 안 돼서요. 또 안타까운 글을 한 2주 전에 올린 게 있는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된다고 읽으려고 생각들을 안 해서 국힘당에서요. 다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유평으로요. 지금 딱 필요한 글이라서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힘당 국회의원 107명에게 고합니다. 아직도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는 것은 적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계속된다면 필패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미 울창한 부정선거의 생태계가 조성된 지금 저들이 부정선거를 스스로 포기할 리는 만무합니다. 국힘당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분명한 투쟁 노선을 확립하고 국민의 든든한 지지를 지원군으로 삼아 불의하고 썩어빠진 민주당, 선관위와 나라의 운명을 건 일전을 벌여야 합니다. 부정을 낳은 괴물인 전자개표기를 완전 수개표로 전환하고 유명무실한 투표 참관인을 감시자의 자리로 제대로 복원하고 사전투표 시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며 사전투표자의 신분증과 지문을 전자적으로 확인한 뒤에만 투표지를 지급하는 등 현행 선거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절차부터라도 철저히 준수되도록 국회 안팎에서 총력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서슬퍼런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였기 때문에 적들이 위축된 상태에서 저강도 공격에 그쳤기에 가능했던 단순한 행운이었습니다. 경고합니다. 현행대로라면 지방선거는 필패입니다. 속히 전열을 가다듬고 선제적 부정선거 타파 전쟁에 즉각 참전해야 합니다. 자, 이런 글인데요. 저도 이게 같은 심정입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부정선거 한들 잡거나 부정선거를 수사하거나 그래서 제대로 잡기는 지금 불가능해 보이죠. 왜냐하면 법원이 저렇고 이재명 정부에서 할 일도 없고 그러면은 국힘당은 엄포라도 놔야 돼요. 그래야 부정선거 하는 팀이 쫄기라도 해서 부정선거를 못하게라도 막아야죠. 지난 거는 이 정권에서 못 밝혀도 앞으로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못하게 엄포라도 놔야 간단하죠. 국힘당은 부정선거와 전면 투쟁에 들어가겠다. 이번에 만약에 지자체 선거에서 또 부정선거를 저지른다면 당내 운명을 걸고 구체적은 다 밝혀야 돼. 특위도 만들고 고발 조치하고 자체 조사하고 국제 연대를 통해서 합동 조사도 벌이고 뭐든지 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 그리고 107명이 나서면 됩니다. 그러면 할 사람들이 쫄아서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민경욱 대표도 여기 썼지만 지난번 지방선거는 이제 승리를 거뒀잖아요. 4년 전에. 그건 왜 그러냐면요. 민경욱 대표도 얘기했지만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였기 때문에 저들이 위축돼서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행운이었다 이런 얘기죠. 저는 거기다가 플러스 그때도 분석했습니다만 그 지방선거 4년 전에 지방선거 직전에 이번에는 부정선거 안 할 수 있다. 그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뭐 들으신 분 많을 거예요. 지방선거 전입니다. 이번엔 부정선거 안 해서 민주당이 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큰 거를 먹기 위해 대통령 선거를 먹기 위해서 이번엔 부정선거 안 하고 패스할 수 있다. 제가 그런 분석도 했거든요. 그럼 다시 대통령 이재명이 됐어야지. 너 이재명 이봉규 너 또 틀렸잖아. 그때 대선에서 부정선거 했죠. 했는데 제 그 분석은 그렇습니다. 했는데 오차가 난 거죠. 그렇게 많이 우파가 투표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은 이재명이 뭐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정도로 세팅을 했겠죠. 그런데 그 정도를 벗어나서 투표를 우리가 우파가 했기 때문에 0.7%로 간신히 이긴 건데 그때도 전 부정선거 했다고 봅니다. 전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다르죠. 이번에는 민경욱 대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분석한 대로 이번에는 단시간 내에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4년 반이나 남았고요. 총선도 한참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오래 끌면은 부정선거가 밝혀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판을 끝내려고 그럴 거예요. 총선 먹었죠. 대통령 먹었죠. 남은 건 지방선거죠. 지방선거까지 먹어서 지방 권력까지 먹어서 판을 완전히 깔끔하게 끝내자.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 이번에 하면은 조금 이기려고 부정선거 하겠습니까? 왕창 이길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심어 놓을 사람도 또 100% 먹겠습니까? 100% 못 먹죠. 심어 놓을 사람들. 여기는 야 건드리지 말아라. 제 추측입니다. 제 분석이에요. 요 사람은
그 국힘당이지만 부정선거라고 그러면 아주 길길이 뛰는 사람이고 부정선거 없다고 아주 우리 편 잘 드는 사람이니까 요건 그냥 건드리지 마. 요건 당선되게 냅두고. 여기서 이 사람은 분열을 잘 시키죠. 국힘당. 이거 저 윤석열 저 아웃시키라고 막 떠든 사람 아니야? 그치? 이 사람은 좀 붙여줘. 이건 냅두고. 이거 흉악한 사람이지, 이 사람. 이거 무조건 떨어뜨려. 이거. 자유파, 이거 뭐 냄새가 강하게 나는 사람. 아니면 부정선거를 뭐 얘기한 사람들. 이거 무조건 떨어뜨려야 된다, 이것들. 이거 다 세팅을 하겠죠. 그래서 국힘당이 부정선거 얘기 안 하냐? 저는 그것도 의심해요. 부정선거 하는 집단에 찍힐까봐. 부정선거 말을 하면 이 사람 무조건 떨어뜨려라. 그럴까봐 안 하냐? 저는 그런 의심도 듭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날도둑들이 그냥 아주 너무나 많아요. 그런 놈들도 날도둑 아니에요. 대가 부정선거 하는 팀에 찍혀서 혹시 저 당선 못 될까봐 이거 입 다무는 놈들도 그거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이봉규 씨 추측이에요. 민경욱 대표 폴스트 펭귄으로 부정선거 밝히기 위해서 참 고분분투하는데 언제나 부정선거 없는 나라가 될까요? 아니 이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게 안 지켜지는 나라니까. 언제나 사법질서가 제대로 법대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법대로 수사가 되는 나라가 될까요?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게 또 안 지켜지고 언제나 부정선거 취재를 하는 조중동이 될까요?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버를 왜 안 깔까요? 선거인명부 왜 안 내놓을까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취재를 안 할까요? 참 미스테리아야. 뭐 연대가 돼 있나? 중국하고 관련돼 있나? 그러니까 또 의심하는 거예요. 왜? 취재를 안 하니? 국힘당? 왜 또 저 전당대회 때는 막 얘기했잖아요. 부정선거 밝히겠다고. 그래놓고 선거 앞두고 또 왜 입 다무나?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본 동경을 갔다 왔는데 동경에서 부정선거 상영회가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열렸어요. 이영돈 PD 그 작품 있죠? 그 영화. 또 부정선거를 외국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봉규가 빠질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저까지 갈 필요 없겠더라고요. 황교안 대표, 민경욱 대표, 박주연 변호사 등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뭐 저까지 갈 필요 없는데 일본에서 있는 첫 상영회입니다. 첫 투쟁이에요. 부정선거. 이거는 제가 가야 되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이영돈 PD도 왔어요. 자신의 작품이니까. 그냥 무대 인사도 하고 이영돈 PD랑 토론도 하고 이랬는데 이영돈 PD 무대 인사한 건 방송 내보냈죠. 저도 무대 인사를 했는데 저는 일본어로 했기 때문에 번역 밑에 자막 작업이 필요해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며칠 내로 나갈 겁니다. 토크 콘서트 토크도 했는데 그것도 저는 일본말로 하고 이영돈 PD는 한국말로 해서 통역이 붙었기 때문에 한국말 통역 붙은 거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잘 이해하시지만 제가 일본말로 한 거는 또 번역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며칠 걸릴 겁니다. 그럼 너는 왜 일본말로 했냐? 뭐 일본어 한다는 거 자랑하려고 했냐? 뭐 그런 것도 좀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통역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잖아요. 제 말한 걸 또 통역으로 해야 되니까 제가 한국말로 하면 일본은 왜냐면 관객들은 일본 사람들이니까 일본 극장에서 상영한 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예를 들어서 10분 했다. 그럼 10분 또 통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저는 그냥 일본말로 했습니다. 통역할 필요 없으니까요. 그 대신 방송에 한국 분들이 보기 위해서 방송에 올릴 때는 그 자막 작업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며칠이 더 걸려도 일본의 현장에서는 제가 부득이하게 일본어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며칠이 좀 걸릴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일본에서도요. 거기 평론가랑 기자들이 많이 왔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 영화를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한 거. 이영돈 PD도 그래서 참석한 거. 밝혀집니다. 해외에서부터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미국에서 가만히 안 있을 태세입니다. 조금씩 지금 신호가 오고 있죠. 트럼프의 신호가. 마두로 다음은 한국이다. 한반도로 간다. 그 다음에 동맹국이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비민주적 행위. 이번에 NSS라고요. 국가 그 안보 전략 보고서가 나왔어요. 매년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나왔어요. 동맹국이랄지라도 비민주적 행위 용납할 수 없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거기 또 구체적으로 종교 탄압 이런 것도 또 나왔고요. 부정선거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비민주적 행위, 그건 부정선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트럼프가 얘기했죠. 부정선거는 그 직접 얘기했어요. 미국의 세금으로 외국의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 미국의 세금으로. 그러면서 사우스 코리아를 또 딱 집었습니다. 그 밖에 몇 나라 집었지만 사우스 코리아 딱 집었어요. 사우스 코리아 어딘지 아시죠? 네. 압박이 들어옵니다. 일본에서도 압박이 들어올 것 같아요. 보도를 막 터뜨리면 그게 압박이죠. 일본 정부가 우리 압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일본 보도가 터지면 저는 일본 방송에서 많이 부정선거를 그동안에 설파했어요. 한국
한국에는 보도가 안 되더라고. 일본 공중파에 다 나갔는데 한국에 보도가 안 돼.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일본에서 얘기하는 건 아주 그냥 싹 묻히더라고요. 아이, 좋아. 그리고 저도 이봉규 TV에서 그거 했다고 막 자랑 안 했어요. 뭐 제 자랑 같아서. 제가 의당 할 얘기 한 거예요. NHK라든가 뭐 후집TV라든가 공중파 여러 군데 한국의 부정선거를 인터뷰에서 설파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은 완전히 바뀌고 밝혀질 겁니다. 민경욱 대표. 아, 진짜 고생합니다, 진짜. 영웅의 멸류관을 쓸 날이 올 거예요. 민경욱 대표, 황교안 대표, 이런 정치인들. 그 다음에 변호사들, 부정선거와 싸우는 많은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 등등 많습니다. 구주화 변호사, 윤영호 변호사, 뭐 하여튼 도태우 변호사 등등 변호사들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분들, 그 다음에 애국 시민들,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밝혀집니다. 안 밝혀질 수가 없어요.